자, 이 동화 쓰시고 싶은 분 정말 제가 완전 강추인데요. 요즘 이제 어린아이들은 책을 많이 읽습니다. 우리 때하고는 또 조금 많이 다르기도 하고 가정 형편에 따라서 또 많이 다를 텐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림책이라는 걸 모르고 이제 자랐고요. 교과서를 좀 보다가 바로 글자책으로 진입해서 뭐 거의 중학교 때부터 그냥 이렇게 두툼한 심지어 초등 고학년 때부터 이제 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눈에 잡히는 책은 다 읽어야 되는, 근데 그 책들은 다 글자가 되게 작고 빽빽한 그런 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즘 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기저귀 떼기 전부터 이제 책을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도 그래서 그 창작 동화 수준이 상당히 문제시 되는데 옛날보다는 작가들이 굉장히 잘 쓰는 것 같습니다. 우선 고전 동화로는 여러분 그 마해송인데요. 이 진짜 동화의 아버지 정도 되는 사람인데 마해송 문학상이 있습니다. 바위나리와 아기별, 지금 제가 집에 갖고 있는 건데 요 바위나리가요 개나리 바위나리거든요. 꽃입니다. 아기별은 이제 하늘에 사는 별 왕자님이라 생각하면 돼요. 둘이가 이제 서로 사랑하는데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비극이고요. 얘가 이제 바위나리 너무 그리워하다가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리는 바람에 빛을 상실을 해요. 그래서 하느님이 얘 쫓아내는 그런 너무나도 슬픈 내용인데, 요런 이제 우리 고전 동화도 이제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반쪽이 이제 얘는 요즘으로 치자면 이제 장애인데 이게 형들한테 뭐 이렇게 무시당하고 하는데 이제 얘가 멋이게 하더라 이렇게 되고, 그림도 딱 보시면 완전히 고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전 동화를 많이들 이제 그리고 또 새롭게 쓰고 합니다. 또 팥죽 호랑이와 이제 팥죽 할머니와 이제 호랑인데, 호랑이가 이제 할머니한테 와가지고 잡아먹겠다 하다가 이제 할머니가 요런 그림으로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보이시죠? 근데 보면 호랑이도 굉장히 민화풍으로 이제 해학적으로 그리고 글밥은 요 정도 이제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민화를 이제 이렇게 쓰는데 그림들도 예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쓰지 않는 뭐 아궁이라든지 장독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런 이제 그림까지 같이 가가지고 아이들 이제 공부도 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창작 동화의 수준인데,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최숙희입니다. 최숙희라는 이제 동화 작가인데 이렇게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라 자기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 창작 동화가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건 진짜 애기들부터 보기 시작하는 책입니다. 보시다시피 제목은 괜찮은데 얘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면 특히나 시를 쓰시는 지금 학생들 중에서 아기자기한 류의 시를 쓰시는 분들 있죠. 그러면 요거를 같이 작업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몇 마디, 그 내용이 강한, 메시지가 강한, 또한 평이한 그런 이제 몇 마디와 그림을 같이 넣어서 강한 이제 효과를 주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자, 이 꼬마에 보세요. 개미는 작아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은 개미가 있죠. 하지만 괜찮아, 영차 영차 나는 힘이 세,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꼬마 눈으로 고슴도치는 가시가 많고, 근데 이제 나는 뾰족뾰족 무섭지 않아, 사자를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뱀은 다리가 없어, 하지만 뭡니까 이렇게 빨리 잘 가, 이런 식으로 뭐 길이는 목이 길어 어쩌고 저쩌고 이제 친구들의 결함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괜찮아 이렇게 되고요. 친구들이 다 물어요. 그럼 너는 뭐야? 그럼 너는? 하고 이제 여기 나왔던 동물들이 다 물어요. 근데 얘가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괜찮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크게 웃을 수 있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숙기 작가가 쓴 아주 많은 책 중에서 가장 괜찮은 책 중에 하나인데, 요즘 키워드인 거예요. 자존감 이런 거. 그래서 말이 굳이 많이 필요 없다, 여러분. 근데 지금 시 쓰고 하시는 분들 진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동화 수준이 굉장히 이제 높아지고 있는데 여러모로 좋은 일이고요. 동화의 역사를 나름대로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미는 없는데 여러분, 제임스 조이스 있죠. 이 고양이와 악마, 이거 조이스가 쓴 동화입니다. 근데 다시 읽어봤는데 정말 재미가 없더라고요. 제임스 조이스가 율리시스랑 더블리너즈 쓴 그 조이스인데, 그 유명한 조이스인데, 모더니즘의 대가. 조이스가 이제 손자를 위해서 동화를 씁니다. 근데 이제 이 보장이라는 도시에 다리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다리를 놓아주겠다라고 이제 악마가 나타나요. 이 사람이 이제 악마입니다. 다리를 내가 놓아주겠다. 대신에 다리를 놓아주면은 그 다리를 맨 처음 건너는 사람은 나한테 넘겨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리는 만들어졌는데 무서워져가지고 다리를 건너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장이 꾀를 씁니다. 바로 이 고양이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리 끝에다가 고양이를 세워놓고 고양이
고양이한테 물을 껴얹어요. 그때 고양이 열받은 거 보이시죠? 고양이가 쪼르르르 저쪽으로 달려가서 악마는 고양이를 데리고 이제 사라지는 스토리고요. 사람들은 이제 이 다리를 건너면서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메시지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 그래서 조이스는 동화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이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고 자체가 천재 작가 이상이 남긴 단 한 편의 동화입니다. 네, 한 편밖에 쓸 수 없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황소와 도깨비인데 그 돌쇠라는 나무꾼이 있는데 얘가 좀 게을러요. 나무 하는 것도 좀 귀찮아하고 막 파는 것도 귀찮아하고 그런데 여기 황소도 그렇게 힘이 세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무를 막 많이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날도 이렇게 게으르게 간신히 이제 이렇게 눈도 오고 이래가지고 막 갈까 말까 하다가 간신히 나무를 해갖고 오는데 여기 조그만 여러분 도깨비 보이시나요? 얘가 자기 지금 어쩌 여사 해가지고 되게 아프다고 도깨비인데 그래가지고 그 황소 뱃속에 들어가서 한 2달만 쉬게 해달라고 대신에 그러면 뭡니까? 황소 힘을 세게 해주겠다고. 그래서 고민 끝에 돌쇠가 이렇게 황소 뱃속에다가 도깨비를 말하자면 받아줍니다. 근데 이 발상 자체가 전 너무 그로테스크하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민화를 봐도, 동화를 봐도, 호랑이 뱃속으로 사람들이 들어가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 뱃속에서 막, 당신은 누구시오? 어디쇼 왔시오? 막 이러면서 막 사투리 쓰고 이러는데, 실제로 이제 이 뱃속에 들어갔더니 황소 힘이 너무 세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무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게 되는데, 뱃속에서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도깨비도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황소가, 배가 이렇게 터질 듯이 이렇게 돼버렸고 도깨비도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밖으로 나가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면 황소 입이 너무 작아서. 그래서 이제 황소가 여사 해가지고 하품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뭡니까 이 속으로 이제 빠져나갔다. 이렇게 피곤하고 지친 황소가 하품을 해서 빠져나갔다. 그리고 이제 황소도 좋아지고 도깨비는 도깨비대로 좋아졌다라는 해피 엔딩입니다. 어쩌면은 이제 그 이상의 열망이 들어있는지도 모르겠죠. 이렇게 이제 아프지 않고 이상은 이제 골골댔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폐병으로 이렇게 갔으니까 아프지 않고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좀 썩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여러분 개구리는 한솥밥이라고 백석 겁니다. 백석. 백석이란 시인 여러분 아시고 지금 한 친구가 또 백석 시를 제사로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소설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백석은 좀 써요. 그러니까 백석은 동시를 시입니다. 그러니까 동화도 두 종류가 있는데 산문 동화가 있고 옥문 동화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동화라고 할 땐 주로 산문 동화잖아요. 근데 백석은 말하자면 옥문 동화를 써요. 요렇게 이제 그림도 굉장히 이제 수채화 느낌, 재밌는 저기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그림인데 옛날 어느 곳에 개구리 하나 살았네. 가난하나 마음 착한 개구리 하나 살았네. 하루는 이 개구리 사람 말을 오려 벌 건너 형을 찾아 길을 나섰네. 근데 가다가 보니까 소실한 게 다쳐서 울고 있고 소실한 게 고쳐주고 방앗개비 울어서 또 뭐 구해주고 머시기 구해주고 새똥구리 구해주고 아시겠죠? 이제 그런 식의 스토리입니다. 근데 이제 돌아오는 길에는 이제 뭡니까? 쌀을 얻어서 형한테 돌아오는 길에는 개구리가 이제 환란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앞에서 도와주었던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반딧불이는 또 이렇게 불을 밝혀주고 등등등 해가지고 개구리는 무사히 집에 가게 되고 이렇게 친구들하고 같이 한솥에 이렇게 밥을 해가지고 행복하게 먹는다라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확실히 그 동화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성인들이 읽는 그런 뭐지 소설보다는 조금 더 내용이 단순하고 메시지도 조금 단순해야지 좀 네, 읽히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황소와 도깨비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렇고 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단순히 권선징악 이런 건 물론 아니에요. 안델센 동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도 그 안에 뭔가 복잡한 그런 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요. 요것도 백석이 쓴 건데 준치가시입니다. 아까 시를 이제 쓰니까 백석은 근데 여기 준치가 보이잖아요. 원래 준치는 그 가시가 준치는 옛날에는 가시 없던 곡이 준치는 가시가 부러웠네. 언제나 가시가 부러웠네.
준치는 어느 날 생각도 못해 고기들이 모인 대로 찾아갔네.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친구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이제 준치가 일로 찾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시를 꽂아달라고 했는데 그만 줘도 되는데 친구들이 막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시가 넘치게 됐다. 지금처럼 가시 많은 고기가 됐다라는 식의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면서 말맛이 있어요. 굉장히 예뻐요. 말맛이. 그래서 이런 식의 그 동시 형식의 동화, 그러니까 그 서사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이 그 성인문학 버전으로 이제 하자면은, 그래서 이 아동 문학에도 이런 식의 이제 재주가 따로 있을 수 있구나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박완서의 동화입니다. 7년 동안의 잠인데 요것이 여러분 개미알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줄거리가 잘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너무 지루하고, 요거 초등 2학년인가 교과서에 이제 실린 거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이 알레고리가 심한 거예요. 이 골치 아픈 번데기, 이게 매미 번데기인데 이게, 네. 그 매미 유충 그 번데기인데 이걸 어찌할까 하는 건데, 막 여기서 개미들이 막 의논을 하고 막 상의를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박완서가 그 소설을 쓸 때는 그런 류의 그 알레고리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데, 동화를 쓸 때는 갑자기 자제분들한테 가르칠 게 너무 많으셨는지 그 교시자로 완전 말년의 톨스토이처럼 확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게 있습니다.